공교롭게도 2007년에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금리 인하 전인 2007년 7월부터 큰 하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18일에 보면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노란색 신호등, 즉 단기 매도 시그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니 결국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위고이드입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S&P 500 그리고 미국의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모두 급락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는 신호등을 보면 16일까지는 나스닥과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초록색 신호등이었는데 18일에 보면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노란색 신호등, 즉 단기 매도 시그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니 결국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가 싶더니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 해리스가 등장하고 각계각층에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미 대선은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선언을 철회했죠. 이런 미 대선의 불확실성과 9월 금리 인하 이슈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왜 미국 금리 인하를 조심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리 인상이나 인하 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 공급의 신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수술을 하면 바로 깔끔하게 낫는 건 아니죠. 수술을 한 직후에는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인데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하루 이틀 비실비실 앓죠. 결국 금리 인하도 경제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하강 신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 관찰해야 될 것은 시스템적인 위기가 오느냐 아니면 침체에 빠지느냐, 연착륙을 하느냐죠. 자, 폭락론자들은 지금 금리 인하의 상황을 2007년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2007년 이전에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긴축,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가 5%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도 현재와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도 크게 보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생기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측면이 비슷하죠. 그리고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2016년부터 금리 인상이 있었고 지금 현재 5%대에 이르렀습니다. 시계열을 조금 짧게 봐도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급격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있었고, 코로나의 종식과 유동성 공급에 따른 물가 인상과 경기 회복,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현재 5% 정도의 금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2007년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금리 인하 전후의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자, 공교롭게도 2007년에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금리 인하 전인 2007년 7월부터 큰 하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침 7월 19일부터 하락이 시작되었었네요. 그런데 막상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버렸겠죠. 아, 금리 인하를 해도 뭐 없구나, 시장은 금방 안정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2003년부터 수년간 줄곧 오르기만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자,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S&P 500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2007년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한번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다음에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피 지수도 비슷한데요. 코스피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2007년 7월에 급격한 하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제 계좌가 마이너스 75%를 찍었었죠. 지금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시장이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반드시 2007년과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의미가 있죠. 단순한 패턴 찾기나 편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금리, 자산 시장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요. 어제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현재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고 있는 것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아마 지금 당장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LVMH에서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당장 한 달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6개월 뒤는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매일 시장에 신호등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위고이드 파트너스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위고위드 해요. 안녕.